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동차 언더코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말씀드리자면 언더코팅 작업이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자동차를 제조하는 공정부터 이야기하는, 즉 재미가 졸라게 없고 설명이 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루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언더코팅은 차체 하부에 코팅을 하는 것이고 기본적인 목적은 녹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녹 발생을 방지라고 하지 않고 최소화라고 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부품의 표면에 코팅을 한 번 더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쪽에서 발생하는 모든 녹에 대해서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녹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 외에 진동을 줄여주는 방진, 소음을 줄여주는 방음 효과도 있다고 제조사 및 시공사에서는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다만 언더코팅은 기본적으로 녹방지 효과는 인정하는 분위기지만 방진과 방음 효과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코팅 재료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 시공받는 방법이나 작업자의 차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두께로 골고루 코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코팅 재료의 방음 방진 효과가 명확하게 검증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사용자가 느끼는 만족감, 체감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언더코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언더코팅은 가능하면 신차에 하는 게 좋은데 최근에 나오는 신차에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언더코팅을 신차에 해야 하는 이유는 코팅을 위한 부착성과 작업성 때문입니다. 언더코팅은 기본적으로 샤시와 바디 같은 메탈 재질의 방청, 즉 녹 방지를 위해서 작업됩니다. 그러다 보니 주행을 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이물질에 의해 오염되었거나 돌과 같은 것들이 튀면서 발생하는 스크래치로 이미 녹이 발생한, 즉 중고차 상태에서는 아무리 하부 세차를 깔끔하게 하더라도 신차를 인도받은 시점의 조건과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차와 중고차의 언더코팅은 부착성이 다를 수밖에 없고, 부착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곧 표면에서 코팅이 떨어져 나가면서 방청이라는 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꼭 신차에 받아야 하는 것이 이 언더코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기아차의 경우 차체 하부의 공력 성능을 높여주는 언더커버 면적을 더 확대해가는 추세고 3세대 플랫폼의 적용 모델도 더 많아지면서 언더커버가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더커버는 공력 성능을 높여주는 측면도 있지만 바닥에서 튀어 올라오는 물이나 돌 같은 것들이 차체 하부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방청 효과도 있고 방음 효과도 함께 있습니다. 여기서 방음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언더커버 재질에 따라서 소음 수준을 줄여주는 측면도 있겠지만, 돌이 차체의 철과 부딪히면서 생기는 소음처럼 주파수가 높아 불편함을 느끼는 소음과는 달리 플라스틱 재질의 언더커버에 부딪히면서 생기는 낮고 둔탁한 소리로 바뀐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최근의 신차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신차들은 이러한 방청, 방음, 방진을 더 개선하기 위해 더 개선된 설계 방법과 더 개선된 공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저는 언더코팅 작업이 신차가 나오면 나올수록 굳이 시공받을 필요가 없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청이라는 효과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재료의 재질입니다. 가벼우면서도 단단한 알루미늄은 산소와의 접촉으로 표면에 산화피막이 생기기 때문에 내부식성이 우수합니다. 하지만 철보다는 매장량이 많지 않은 금속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서 자동차 부품에는 특성에 맞게 꼭 필요한 부분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렴한 철 재질의 부식성을 보완해줘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아마도 여기서 대부분은 도장이나 도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철보다 이온화 경향이 높은, 그러니까 철보다 산화가 빨리 일어나는 재료를 표면에 부착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연도금 강판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선박 하부에 아연판을 부착하거나 주유소 연료탱크에 마그네슘을 부착하는 방식을 통해 철의 산화 속도를 늦춰주는 사례를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연도금 강판은 일반 강판보다 10에서 15% 정도 더 비쌉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내수와 수출 차량에 아연도금 강판 적용에 차별을 한다는 의문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는데요. 2012년에는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당시 해당 기사에서는 국내 차량에는 수출차와 동일하게 아연도금 강판 비율을 70% 이상을 적용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물론 이 말에 대한 팩트는 제조사만이 알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사에서 말하는 이들의 주장은 결국 내수와 수출의 아연도금 강판 비율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차에는 100% 적용하고 국내 차량에 70%를 적용해도 이 말이 맞는 것이죠. 내수나 수출이나 70% 이상인 것은 맞으니까요. 자, 그럼 아연도금 강판 비율에 대한 것은 팩트를 확인할 길이 없으니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결국 도장, 도금이 남습니다. 차체 하부의 바디와 샤시는 표면에 도장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장 공정은 전기를 흘려서 표면에 도료가 부착되도록 하는 전착 도장과 스프레이로 뿌리는 분체 도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디와 샤시는 공통적으로 전착 도장을 거치게 되므로 전착 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착 도장은 분체 도장처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전기가 통하는 모든 면에 도장을 하기 때문에 빈 곳 없이 골고루 표면을 덮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도장면의 두께가 분체 도장이 일반적으로 60에서 80 마이크로미터이고 전착 도장은 35에서 40 마이크로로 상대적으로 두께가 더 얇습니다. 자동차용 전착도료는 내구성을 개선하고 특히 제품의 모서리 부분에 낮은 도막이 생성되는 점을 보완한 전착도료 사용을 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전착 도장의 경우 공정의 규모가 크고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을 위한 별도의 라인을 구축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제품에 대해 도장 두께를 높이기 위한 조건 설정을 하기가 힘들고 특정 제품에만 도료를 차별화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도장 공정 특성을 종합해 볼 때 결론적으로 수출 차량과 내수 차량에 대해서 아연도금 강판 비율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도장 공정에서는 차이를 두기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자동차 산업 전반에 대해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지속적으로 도장 자체의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서 품질 개선이 이루어져 왔을 것이며 해당 공정에서 발생하는 품질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불량률을 줄이기 위해 개선되어 왔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아마도 언더코팅 시공을 하는 업자분들은 이번 영상에 비공감이나 반대 의견을 댓글로 쓰실 수도 있겠죠. 다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분명 언더코팅을 하게 된다면 방청 효과는 있을 것이다. 다만 최근에 출시되는 신차들, 특히 소나타 이상 레벨의 자동차들은 차체 하부나 서스펜션, 앞유의 언더커버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 자동차 산업 전반적으로도 녹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차량의 품질을 개선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더 필요 없는 작업이 될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마무리하자면 첫 번째, 언더코팅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차량 하부의 언더커버 적용 비율이 높은지 확인하세요. 두 번째, 개인 소유로 오랜 기간 동안 탄다면 하시고 짧게 타고 중고차로 판다면 언더코팅 했다고 해서 중고 가격을 더 높게 받을 수 있다는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중고차 가격을 크게 좌우하는 건 고객 선호 옵션이나 연식, 주행거리입니다. 세 번째, 언더코팅을 받을 거면 신차로 하고 인수받은 뒤 빠른 시일 내에 시공을 받는 게 좋습니다. 중고차면 기존의 녹 제거 방법으로 인해 비용이나 시간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네 번째, 제대로 시공하는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터넷에 보면 이 코팅이 들뜨거나 크랙이 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내부에 습기가 생긴 상태에서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녹이 더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보용 글이나 영상에서 작업을 잘한다는 것을 봐야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시공을 받은 차량이 3년에서 5년 지난 후에도 괜찮은지 그걸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의 언더코팅 업체들이 홍보용 글에서 재료가 수입 재료인지 부착성이 좋은지 코팅 두께는 어떤지 이런 것보다 실제로 시공을 받은 차량과 아닌 차량이 나중에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는지 그걸 홍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언더코팅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지금까지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